안녕하십니까.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불구속 908 의견서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지난 31년간 경찰 및 검찰 수사관으로 사건 현장에서 실무자로 일해온 경력과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저 이승재 법무사가 불구속 908 의견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로 말미암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려가고 이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 문턱에서 순경만 봐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이후 검찰청 검사를 거쳐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사 절차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불구속 908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서면이 도착하게 되면 먼저 당사자는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피고인 신분이 되면 이때부터는 절대적으로 법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은 의견서 제출에서부터 재판 기일 출석 등 모든 재판 절차에 대해 법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지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응하여야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인터넷 등에 떠도는 찌라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아직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신분이기에 피고인의 권리로서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락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불구속 908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그날부터 걱정과 근심에 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인터넷, 지인 수소문, 법원 근처 방문 등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법률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피고인은 법무사가 불구속 908 의견서를 작성 대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사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가 불구속 908 의견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불구속 908이란 무엇인가요? 법원로부터 불구속 908 의견서를 제출하는 문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불구속 908이라는 뜻을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검사가 구치소 등에 구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 또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미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불구속 908 피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의견서 등 관련 서면을 제출하고 또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불구속 908 의견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구속 908 의견서는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함에 앞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즉 재판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참고 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인정 여부에서부터 사건의 발생 경위, 가족관계, 재산관계, 합의 여부 등 피고인에 대한 모든 상황을 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강조하자면 의견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으로서 판사가 재판을 통해 형을 정하는 양형 자료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서면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사실관계, 고의, 과실, 우발적, 계획적, 합의 여부, 반성 여부,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 등에 대해서 최대한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간혹 의견서를 건성으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경우 판사로부터 범행 이후 뉘우침이 없다는 식의 나쁜 예단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불구속 부공파 의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이 작성된 공소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 여부를 표시합니다. 실무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억울하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은 판사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재판에 나쁜 결과를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 여부, 합의할 의사, 형사 공탁 여부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노력을 표시하여 판사로부터 유리한 정상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소 사실을 부인할 시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설득력 있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 등 과실 유무, 증거 관계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판에 참고할 만한 유리한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경찰, 형사, 검찰, 소환 출신 법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불구속 부공파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법무사는 자신합니다. 이상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